자, 그럼 여기 잠깐 보세요.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면을 그리실 때 보면은 선 색깔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의 종류, 뭐 선의 굵기, 이런 거를 이제 각각 지정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지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성이라는 요 툴바를 활용해가지고, 뭐 선을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 선에 대한 뭐 색상, 그 다음에 선의 종류, 그 다음에 선의 굵기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그렇게 요거를 이제 내 원하는 방식, 내 원하는 형상으로 바꿔놓는 거죠. 아니면 컨트롤 1번 눌러가지고 여기 창을 띄워놓고 얘로도 이제 가능하죠, 수정은. 그런 식으로 이제 선을 다 바꿔주는데, 문제는 이게 하나일 경우에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그리는 그런 도면은 대체로 되게 많죠.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일일이 하나씩 설정해 줄 수는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시간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런 시간을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를 이제 그룹으로 묶어요.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하나만 딱 지정해주면은 나머지 뭐 색상, 선의 종류, 선의 굵기가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룹별로 이제 묶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레이어 설정이라고 합니다. 레이어. 레이어 설정이라는 거는 도면층 뭐 설정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뭐 하여튼 도면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도면이 쌓이다 보면은 이게 이제 보기 편하라고 약간 조절해주는 뭐 그런 이제 기능인데, 그래서 이제 그 레이어 설정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설정은요, 단축키가 LA예요. LA 엔터 치시게 되면은 도면체 설정 창이 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요쪽에 가운데 쪽에 툴바가 하나 있는데, 요게 레이어 설정 툴바예요. 요걸 누르셔도 되는데, 여기. 근데 요거는 좀 불편하니까 그냥 LA 엔터 한번 쳐보세요. LA 엔터 치면 도면체 설정 창이 떠요. 그래서 이 도면층 설정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내가 선에 대한 특성을 바꾸고 싶은데 그거를 개별로 하면 불편하니까 한 번에 그룹으로 묶어서 바꾼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은 제도상에서 도면상에서 필요한 그런 선의 종류라든지 선의 색깔이 뭡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 사용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너무 이제 기초적인 걸 배우다 보니까 너무 여러 가지 다 필요 없고, 우리는 이제 자격증 검증 기준으로 배울 거예요. 그 자격증 검증 기준을 보시게 되면,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세요. 위에 두 장을 이제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전산응용 기기제도 기능사라고 해가지고 관련된 그 자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뭐를 보셔야 되냐면, 문자, 숫자, 기호와 크기, 선 굵기라고 해가지고 요거 수험자 유의사항이라고 써있는 요걸 보시면 요거 요 자료를 좀 보세요. 찾아서 거기에 보시게 되면은 선 굵기와 지정 색상, 그다음 용도라고 해서 쭉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4개 정도가 필요해요. 4개. 그러니까 4개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레이어 설정을 진행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게 외형선이에요. 자, 용도 부분, 용도 부분. 여기 1이라고 써있는, 여기 프린터물 2라고 써있고, 여기 왼쪽, 오른쪽인가요? 오른쪽 용도에 보시면 외형선 써있어요. 외형선 표시하시고, 외형선 표시해 놓으세요. 우리가 주로 쓰는 게 외형선이니까. 자, 외형선의 선의 색상을 봅시다. 저는 여기다 메모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외형선. 자, 외형선은요, 먼저 색상은 주로 초록 아니면 갈색을 쓴대요. 우리 초록색을 쓸 거고, 선의 굵기 0.5mm 쓴대요. 0.5mm. 그 다음에 문자와 기호 높이도 0.5 이렇게 사용을 한다. 한번 0.5라는 거죠. 여기 문자도 포함. 선의 굵기와 문자 크기, 요게 이제 해당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선의 종류가 있는데, 선의 종류는 실선이에요. 실선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렸던 선들을 말하는 거죠.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중심선. 자, 중심선 찾아요. 중심선은 어디 있냐? 하단에 있죠? 중심선. 자, 우리도 중심선을 또 많이 쓰잖아요, 그죠? 중심선. 그리고 중심선은
값이 어떻게 되냐? 그걸 또 찾아야겠죠. 먼저 선의 색상. 선의 색상 흰색 안에 빨강이래요. 우리 빨강색 쓸 거예요. 빨강. 그 다음 선의 굵기는 얼마냐? 0.25래요. 그죠? 0.25. 0.25. 0.25. 근데 문자 크기. 문자 크기는 2.5로 하라네요. 그죠? 2.5. 잠깐만. 요게 조금 헷갈렸네. 요것 때문에 아마 여러분 혼란했겠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그죠? 자, 문자 크기는 다르네요. 그죠? 여기 선의 굵기고, 그 다음에 5.0이죠? 반대로 5.0이 문자 크기. 그 다음에 다시 중심선은 선의 굵기 0.25. 그 다음에 2.5가 문자 크기.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어쩐지 좀 이상하다 했어요. 느낌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게, 자, 정정하겠습니다. 자, 선의 굵기는 0.5, 문자 크기는 5mm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심선은 선의 굵기 0.25, 그 다음에 2.5 문자 크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요, 가상선을 또 이제 필요해. 가상선. 자, 가상선 있나요 혹시? 가상선 있네. 가상선은 중심선과 똑같은 조건으로 하라는 얘기죠. 요거는 따로 빼진 않고 옆에다가 붙일게요. 가상선. 그 다음에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이제 수문선을 하나 이제 쓸 거고, 그리고 여기 잠깐만요. 여기 중심선은 선의 종류가, 자, 1.3선이 있는데 1.3선은 얘는 중심선을 말하는 거고요. 2.3선이 있어요. 2.3선은 이걸 가상선을 뜻합니다. 참고로 하시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문선이 있어요. 수문선은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 나중에 배울 겁니다. 수문선은 거기 표시되어 있는 거 보시게 되면 수문선 있나요? 3.5라고 써있네요. 그죠? 굵기 3.5 앞에. 자, 수문선은 색상을 노란색으로 쓸 거고, 노란색. 그 다음에 선의 굵기는 0.35. 그 다음에 크기는 3.5. 그 다음에 얘는 선의 종류. 그 목소리가 되냐. 선의 종류는 얘는 이제 점선이랑 은선, 뭐 파선이라고 하고 은선이라고 하는데, 은선. 일명 점선을 찍고요. 점선. 이렇게 해서 이제 20선까지 제어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이 이제 뭐가 있냐면 윤곽선이 있어요. 윤곽선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윤곽선. 윤곽선은 선의 색상이 뭐냐면요, 얘 하늘색이에요. 하늘색. 그 다음에 선의 굵기는 0.7. 제일 국내역이죠. 0.7. 단위를 빼먹었네. 그 다음에 문자 높이는 마찬가지로 7.0 반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선의 종류는 마찬가지로 실선이 실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외양선 그릴 때 썼던 선.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오해를 하냐? 무조건 이거대로 맞춰야 된다는 약간 그 뭐지? 강박관념이 생기는데, 여기서 약간 틀려도 괜찮아요. 약간 틀려도 괜찮고, 꼭 0.7을 쓰라는 건 없어요. 본인이 약간씩 수정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걸로 약간 틀렸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린 도면이 뭐 잘못됐다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세팅을 좀 할 거예요. 어디다 세팅을 하냐? 레이어 설정, 즉 도면층 설정에다가 세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CAD 띄우시고요. 자, 우선 커맨드 창에다가 LA 엔터 치시고요. LA 엔터. 자, 우선 이제 새로운 도면층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창에 보시게 되면 반짝이는 거 있어요. 반짝반짝 되는 요 아이콘 명령 갖다 내보시게 되면 새 도면층이라고 써있죠. 그거 눌러주시면 돼요. 한 5개 누르시면 되겠죠? 5개. 그러면 도면층 1부터 도면층 5까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죠? 참고로 얘는 자동 저장이에요. 따라 저장하는 기능 없습니다. 자, 우선 외형선 먼저 만들어 볼게요. 외형선은 초록 색깔이죠. 자, 먼저 도면층 1에 가셔가지고 천천히 클릭을 하게 되면 이름 바꾸기가 가능하고요.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도 이름 바꾸기가 있습니다. 이름 바꾸기 해서 얘를 외형선으로 좀 바꿔주세요. 한글로 외형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면층 이름 바꾸기 또는 단축키가 F2번 잡혀있네요. 아니면 천천히 클릭을 해주시면 2번, 그러면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여기 보면은 정구 표시 있고 그 다음에 태양 표시 있고 그 다음에 자물쇠 표시 있죠. 이거 클릭을 하면 바뀌어요. 한번 클릭해보세요. 막 바뀌죠? 이거 건들지 마세요. 제가 이거를 왜 설명하냐면 여러분들 하다보면 여러분들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내용을 잘 모르고 막 하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막 눌러보고 시작해. 막 그냥 눌러보고 그냥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눌렀으면 원상 복귀를 시켜야 되는데 원상 복귀를 안 시켜준다는 게 문제. 하다보면 여러분이 누를 수가 있어요. 클릭할 수가 있는데 클릭을 하게 되면 무조건 원상 복귀 시켜 놓으세요. 요 3개는 지금 사용 안 합니다. 무조건 전구에 불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동결에는 해가 표시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잠금 장치는 무조건 오픈되어 있어야 돼요.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색상 있죠? 색상 가셔가지고 그 외형선 흰색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 색상이 뜨는데 여기 밑에 지정된 색깔이 있어요. 거기 3번째 거 초록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초록색 잡히는 거고요. 외형선에. 그 다음에 선 종류 넘어가시고 컨티니우스라 써있는데 컨티니우스 누르시게 되면은 또 기타 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로드 가셔가지고 총 3개를 불러올 건데, 첫 번째 C 눌러보세요. C 한글로 되어 있으면 안 되고 영문으로 바꿔주시고 C의 센터 잡히죠. 센터. 자, 센터 불러오시고 확인. 그 다음 다시 로드. 이번 H 불러오세요. H 히든이라고 써있어요. 히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P, 알파벳 P의 P, 패턴이라고 써있는데 패턴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러와야 될 선의 종류가 3가지인데, 하나는 센터선, 하나는 히든선, 그 다음 하나는 패턴. 총 3개의 선을 불러오시면 돼요. 패턴이라는 패턴. 앞글자만 따서 찍으시면 찾을 수 있어요. 어렵게 찾지 마시고. 자, 설명하자면 센터선은요, 이게 1.3선이에요 1.3선. 그 다음에 히든은 은선, 점선을 말하는 거. 점선이라 합시다. 그 다음에 패턴은 뭐냐, 2.3선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저기 잠깐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3개 불러왔죠? 3개 불러왔는데, 참고로 우리 외형선은요, 이 선의 종류를 안 바꿔요. 컨티니어스 그냥 유지하시면 돼. 컨티니어스 유지하시면 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돼요. 컨티니어스 그냥 유지하시면 되면 되고, 바꾸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나중 걸 미리 불러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선 가중치가 이제 선의 굵기예요. 선의 굵기 얼마였죠? 선의 굵기가 얘는 0.5였죠? 0.5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싹 묶어준 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나머지는 손대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미리 제가 좀 조언을 미리 그 설명해 드리는데, 이 오른쪽 거 손대지 마세요. 이거 플롯 건들지 마시고, 새에 뭐 VP라 써 있는 거 이거 손대지 마시고, 이거 건드려 버리면 손대시면 어떻게 되냐, 아직 출력이 안 돼요. 도면 출력이 안 됩니다. 이거 절대 노터치 손대지 마시라.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야 될 건 뭐냐, 총 3개, 요 3개만 수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손대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갑니다. 2번은 중심선 바꿔주시고, 얘는 선의 색상 빨간색 첫 번째죠,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선 종류 컨티니우스 센터선 바꿔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선 가중치 얼마예요? 0.25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쉽잖아요. 이제 그냥 반복적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상선, 얘는 빨간색이죠? 빨간색. 그 다음에 컨티니우스는 얘는 2.4 패턴. 그 다음에 기본값 0.25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수문선이죠. 수문선. 자, 수문선 네 번째 색상 노란색. 그 다음 컨티니우스 선의 종류 히든. 그 다음 기본값 얘는 얼마예요? 0.35. 그 다음 마지막 윤곽선 선의 색상 하늘색. 네 번째 칸에 있네요. 하늘색. 그 다음에 컨티니우스는 유지하시면 돼요. 선의 종류 안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선 가중치 0.7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다 됐으면 그냥 끄시면 됩니다. 다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냥 끄시면 다 자동 저장이 돼요. 그냥 끄시고요. 요거 창을 닫아주시면 돼요. X 표시.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이제 X 표시 눌렀으면은요, 여기에 툴바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쪽에 툴바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뜹니다. 여기 뜨죠? 이 상태에서 바꿔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걸 딱 선택하면 다 바뀌어버려요. 그럼 이거 할 때 주의할 점은 뭐냐? 이거 할 때 주의할 점은, 우리가 그 전에 특성, 여기 손댔죠? 특성, 여기 이 부분을 수정을 했잖아요. 특성 부분을. 여기는 무조건 바이 레이어로 잡혀 있어야 돼요. 여기다가 값을 집어넣어 버리면요, 이걸 바꾸더라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는 바이 레이어로 잡혀 있어야 돼. 바이 레이어로. 그게 이제 주의할 점. 그래서 이제 도형을 그리실 때 앞으로 여기 외형선으로 바꿔놓은 상태에서 도형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모든 형상이 다 도형선으로, 이제 외형선으로 그려지는 거죠. 네? 자, 툴바가 없으시면은요, 아까 여기 진한 회색창 가셔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오토캐드에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레이어라고 해, 도면층 설정. 자, 여기 이제 도면층 상단에 있네. 도면층 요걸 체크하시면 돼. 도면층이라고. 자, 다른 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도면층을 클릭해보고 다시 한번 클릭해보시면은 이렇게 툴바가 뜹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 자, 이렇게 외형선을 놓고 딱 그리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특성에 보시게 되면, 자, 색상 바뀌었죠? 그 다음에 선의 종류, 그 다음에 선의 굵기가 다 바뀌어요. 자동으로. 그리고 나는 이 선을 중심선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다시 선택한 다음에 얘를 레이어에서 중심선을 바꿔주시면 다 중심이 더 바뀌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얘들 다 따라오고요. 특성들은.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은 그리기가 훨씬 수월해지죠. 앞으로는 이 레이어 설정을 해서 그려주시고요. 자, 주목. 마지막 하나만 설명 끝낼게요. 이 레이어 설정은요, 이 도면층, 요 현재 보이는 이 화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내가 만약에 새로운 도면을 하기 위해 새로 만들기 들어가잖아요. 새로 만들기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는 도면층 설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거 또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상당히 귀찮습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레이어 설정 해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계속 불러와 써야 되는데 그냥은 안 불러지는, 그냥은 새로 만들기 위해서 불러오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초기화된 상태에서 들어오거든요. 이러면 작업자가 또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불편하니까 지금 만든 레이어 요거를 계속 불러와 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불러와 쓰냐, 먼저 화면상에 있는 도형 싹 지우세요. 여기 화면에 지금 그려놓은 거 있죠, 그거 싹 지워주시고, 자, 다 그렸으면은, 자,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데,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세요. 자, 여기 주의할 점, 여기 잠깐 보세요.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 가셔가지고, 저장을 할 건데, 이때 주의할 점은, 여기 파일 유형 있죠? 파일 유형에 가셔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해줘야 되면, 도면 템플릿이라고 해서, 확장자 DWT. 도면 템플릿이라는 중간쯤에 확장자가 있어요. DWT라고. 찾았나요? DWT? 자, 거기 가셔서 이제 레이어 설정이라고 한글로 쓰신 다음에 저장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뜨죠? 확인, 무시하시고 확인하시고. 그러면 이 도면층에 설정이 됐어요. 그럼 이때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불러와야 되냐? 자, 다시 파일에 새로 만들기 가셔가지고, 그러면은 템플릿이 뜨죠? 여기에 내가 만들어놓은 레이어 설정이 있어요. 어디 있냐면 하단에 있어요. 하단에. 여기 보이죠? 요거? 보이시죠? 레이어 설정한 거 지금? 얘를 선택해서 불러오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저장해놓은 거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저장한 거를 좀 계속 불러와 쓰시면 돼요. 레이어 설정한 거 요거를. 요게 주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고요. 요거대로 안 하게 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초기화된 상태로 불러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거 일일이 다시 그려줘야 되거든. 그럼 진짜 속된 말 겁나 짜증납니다. 그러니까 꼭 레이어 설정한 요 도면 템플릿에서 레이어 설정한 요 그 파일로 해서 불러와 주시고요. 그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도면 표제란이랑 도면 테두리 선을 좀 그려야 되는데, 우선 이제 요걸 보세요. 요걸 그릴 거예요. 요거를, 이 형상을 이제 그려줄 거고요. 요 형상을 이제 그릴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냐면 도면 크기가 안 나와. 도면 크기. 도면 크기를 제가 프린트 해놨거든요. 도면 크기는 이제 여기를 보시면 되겠고, 요거 도면 크기의 종류 및 윤곽의 치수라고 써있는 거 있죠? 요걸 잠깐 보세요. 요걸 보시고 참고하시면 돼요. 자, 먼저 왼쪽에 A0, A1, A2, A3, A4라고 있죠? 이거 여러분들 뭐 다 아실 거라 보고, A4가 현재 이 사이즈 말하는 거죠. 지금 요게 A4 사이즈예요. 지금 크기가. 그러면은 도면을 우리는 주로 어떤 크기로 그리냐면 A2 아니면 A3를 많이 그리는데, 대략 A3를 많이 그려요. A3. 그럼 A3는 크기가 어떻게 되냐? 297에 420 써있죠? 그 다음 참고로 A4는 210에 297, 그 다음 A2는 420에 594, A1은 594에 841, A0는 841에 11, 그러니까 1189 여기 써있죠. 그럼 우리는 420에 297 또는 297에 420 요거를 이제 그려야 돼요. A3를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자, 그럼 이거 그려봅시다. 자, 그리는 방식은 어떻게 하냐? 먼저 레이어 설정하셔가지고 윤곽선 클릭한 윤곽선을 먼저 그려야 되니까 윤곽선을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명령 REC 명령어 집어넣습니다. 사각형 그리기 레탱글 REC 명령어. 그 다음 첫 번째 포인트는 0,0, 두 번째 포인트는 420에 297, 420,297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Z 엔터, A 엔터, Z 엔터, E 엔터 치시면은 내 원하는 형상이 나오죠. 자, 요것도 이해 안 되시면 REC 엔터. 먼저 윤곽선을 바꿔주시고, 윤곽선으로 레이어 설정. 그 다음에 0,0, 그 다음 420,297, 그 다음에 Z 엔터, A 엔터, Z 엔터, E 엔터 치시라고 했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다시
다시 이제 요게 된 거 요게. 요거 보세요 여기. 이게 된 거 그린 거지. 테두리 전체적인 테두리. 이게 현재 그려진 거고요. 요걸 토대로 해서 이제 그리면 돼요. 근데 그리는 방법은 제가 두 가지 방식을 갖고 두 가지 방. 하나는 요거. 요 지금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는 이제 그 기계도 기능사 시험 볼 때 그 표제란과 테두리선 그리라는 방식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요거는 좀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하나씩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 보면 좀 어려우니까 우리는 이제 뭐를 가지고 할 거냐. 아까 그 처음에 봤던 요 도면 있죠, 요걸 가지고 한번 그려볼 거예요, 요걸 가지고 그냥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크기는 정해졌으니까 420에 297로 나머지 여기만 그리면 되거든요. 여기 표제란만. 요거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옵셋으로요 10mm만큼 띄우세요. 5엔터 10엔터 5엔터 10엔터 하셔가 10mm만큼 띄워주시고 간격을 좀 벌려주는 거예요. 간격은 얼마냐? 10mm 10mm 간격으로 벌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라인 명령을 이용해서 중간점을 잡아서 연결시켜주세요. 이렇게 중간점 연결. 이게 중심선 표시, 중심선. 이게 이제 도면의 중심이다. 그래서 도면을 그릴 때 한쪽으로 그러니까 약간 쏠리지 않게끔 제어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테두리선 마무리 짓고요. 다 됐으면 여기다 이제 표제란을 그릴 건데, 표제란은 무선 폭파시켜야 돼. 익스플로 X엔터 폭파를 좀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셋 들어갑니다. 옵셋. 자, 오른쪽 하단에 표제란 그 높이를 보세요. 먼저 5엔터 10엔터 수평선 먼저 할게요. 밑에서부터 먼저 10mm 옵셋 하나, 그 다음에 10mm 옵셋 둘, 그 다음에 10mm 옵셋 셋. 요거는 색상 달리합시다. 요거 외형선으로 하세요. 외형선 헷갈리니까 외형선. 요거 외형선 할게요. 그 다음 5엔터 8엔터 8mm 하나 8mm 둘, 이렇게 해서 선을 쫙 뽑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수평선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수직선 같은 경우에는 왔다갔다 하지 치수가 먼저 30,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왼쪽으로 30mm 하나, 그 다음에 15 하나, 그 다음에 25 하나, 그 다음에 35 하나, 그 다음에 15 하나, 이렇게 해서 또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색상을 달리해서 외형선. 잠깐만요. 자, 다 됐으면은요 트림을 잘라주세요. 트림 TR 명령 이용해서 경계선 잡고 불필요한 선들은 다 지워버리셔야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지워버리셔야 되고, 저도 치수선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칸을 또 지워야 돼. 보면 자, 어디 지워야 되냐면, 자, 트림 명령 이용하셔가지고 여기 다 지워야겠네. 여기까지 여기 싹 지워주셔야 되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지금 선이 하나 더 있어야 되네. 지금 오케이 15mm.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라인 하나를 좀 그려주시고, 이렇게 선 하나 그려보세요. 이렇게 선 하나 그려주시고, 이 선을 선택해서 옆으로 15mm 옵셋 할게요. 5엔터 15엔터 이렇게 15mm. 그러니까 선을 하나 그리신 다음에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얘를 옵셋 시켜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잘라줘야겠네. 반대쪽은, 이쪽은 아이고 잘못 잘랐어요. 여기 이렇게 잘라주셔야 돼요. 거기 치수가 안 나와 있는데 15mm를 하세요. 15mm. 여기가 현재 15인데 얘도 마찬가지 15로 해서 이렇게 치수 뽑아주시고. 자, 다 하신 분들은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요, 아까 그 레이어 설정할 때 썼던 요거 그 글자 크기와 선 굵기, 그 다음 색상 있죠. 여기를 좀 보시고, 다 하신 분들은
자, 거기 제가 밑줄 거는 게 있어요. 밑에 아라비아 숫자 로마자는 컴퓨터에 탑재된 ISO 표준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한글은 뭘 쓰래? 한글은 굴림 또는 굴림체를 쓰라고. 그걸 좀 이제 알고 계셔야겠고요. 다 됐어요. 여기다 이제 문자 기입을 하겠습니다. 문자. 자, 문자 기입을 우리가 처음 배우는데 명령은 MT를 쓰시다. MT. 명령은 MT 엔터 치시면 됩니다. 여기 문자 입력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주의할 점은요, 이게 크기별로 약간씩 달라요. 그러니까 크기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 해주시면 되는데, 먼저 여기 먼저 해볼게요. 여기. 자, 요 영역 먼저 해볼게요. 여기가 지금 가로가 15고 세로가 10짜리죠. 여기 먼저 한번 문자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명령 MT 엔터 치시고 MT 그 다음에 영역 설정을 해줘요. 영역 설정은 가로 세로로 해서 그 왼쪽 하단 모서리 또 왼쪽 상단 모서리 중에 아무런 모서리 찍으면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영역을 2포인트로 찍어주시고, 그럼 이렇게 창이 뜹니다. 창 뜨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MT 대각선 방향으로 클릭 그럼 창 뜨죠? 자, 먼저 글자 크기, 글꼴은 굴림. 한글로 검색이 안 되나요? 자, 찾아보면은 있긴 한데 찾기 좀 불편할 거예요. 굴림 쭉 찾아보시면은 굴림이 있어요. 골뱅이 들어가는 굴림 찍지 마시고, 골뱅이 들어가는 굴림은 아니고 우리 한글로 그냥 굴림 딱 써 있습니다. 쭉 내려보시면 하단부에 있네, 그죠? 여기 굴림이라고. 여기 굴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얼마로 해야 되네? 한 5mm 잡으면 되네. 5mm? 5 정도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글자 색상은 노란색으로 하세요. 노란색이 오면 좀 클 것 같은데 3.5 정도 해야 돼. 이거 좀 이따 수정합시다. 그 다음에 핵심적인 게 뭐냐면요, 여기 A라고 써있는 거 보이세요? A라고 써있는 거, 여기 가셔서 역삼각형 눌러보시게 되면 MC라고 있어요. MC 중간 중심이 MC, 얘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숫자 1번만 입력하세요. 숫자 1 입력하고 확인,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왜 숫자 1만 입력합니까? 여기는 글자가 투상도라고 써있는데 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요령인데, 여기다 직접 이제 투상도를 입력하는 경우도 있고요. 투상도를. 근데 글자가 너무 크네요. 그죠? 자, 글자가 너무 크니까 요거 좀 조절할게요. 다시 수정을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더블 클릭하신 다음 얘를 드래그 하셔가지고 글자 크기를 3.5로 줄이세요. 3.5. 글자 크기 너무 크네요. 3.5 정도 줄여주시고, 더블 클릭 드래그, 그 다음에 3.5,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 확인, 그 다음에 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 여기 투상도로 입력하시면 돼요. 투상도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하는 건데, 이제 요거는 뭐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정석이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볼 수도 있으니까 대비해 놓는 거예요, 미리.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냐면, 여기다 숫자 1만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카피, CO 있죠, CO. 카피 명령을 이용해서 복사를 들어가요, 복사. 그러니까 숫자 1번 클릭하고 엔터. 그 다음 기준점은 여기 왼쪽 상단 모서리 또는 하단 모서리 둘 중에 하나 찍어주시면 되고,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씩. 복사. 그러니까 같은 크기는 다 복사가 가능한 거예요. 같은 크기 다 복사를. 자, CO 엔터. 그 다음에 문자를 선택해 주시고 숫자 2를 선택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엔터 치셔야겠죠. 그 다음 기준점은 왼쪽 상단 모서리 또는 하단 모서리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같은 크기의 칸에 다 복사해 주시면 돼. 같은 크기의 칸에 다 복사. 자, 이렇게 해서 같은 크기대로 해가지고 MT에서 같은 크기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복사를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굴림
그 다음 글자 크기는 3.5, 색상은 노란색. 그 다음에 여기 AMC, 그 다음 숫자 1번 집어넣고 확인. 방식 똑같아요. 반복적인 거니까. 그 다음에 카피를 이용해서 같은 칸에 있는 것만 카피를 해주시면 돼. 복사를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이 하나 있고요. 잘 보세요. 이제 자, 이런 방식이 있고 이게 기본적으로 하는 방식이, 그 다음에 또 방식이 또 뭐가 있냐면 칸에다가요 대각선을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칸에다 대각선을 하나씩 그려줍니다. 대각선 하나씩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씩만. 그 대신 다 그려줘야 돼요. 이것도 그 캐드를 오래 하시는 분한테 이제 그 개발한 거죠. 이건 제가 개발한 건 아니고 전에 내려온 방식인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칸마다 대각선을 다 그려주시고 하나씩.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이제 글자를 하나 집어넣는 거죠. 자, 글자 한번 집어넣겠습니다. 처음부터 해야 되니까 MT 영역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굴림, 글자 크기 3.5, 색상은 노란색, 그 다음에 MC, 그 다음에 숫자 1번 확인. 이렇게 이제 집어넣고요. 다 됐으면 이제 이걸 카피할 건데, 카피를 어떻게 하냐면, 자기 보세요. 잘 보세요. CO 엔터, CO 엔터 하셔가지고 여기 문자만 클릭해. 문자만 딱 클릭. 문자만 딱 클릭했죠? 그 다음에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기준점을요, 이 대각선, 이제 이 대각선의 중간점을 잡아요. 대각선 중간점. 이 대각선 중간점을 잡고, 삼각형 기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복사가 안 된 여기 중간점 있죠? 거기다가 하나씩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클릭. 그러면 얘는 굳이 칸별을 따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다 찍어 주시면 돼요. 중간점만 다 잡고, 시오하고 드래그한 다음에 중심점을 여기 중간점, 자 끝점 다 찍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주시면 돼요. 요게 이제 다른 방법이에요. 자,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요. 여기까지 이제 다 해서 끝났으면은요, 대각선 지워야 돼요. 대각선 다 지워주시고,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가시게 되면요, 이 문자를 이제 수정할 때, 원래 더블 클릭하면 이 수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옵션에 설정을 잘못하면 더블 클릭해 수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수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뭐, 여러분들이 그 옵션 설정을 잘 해주시면은, 뭐, 여러분들이 수정하시면 되지만, 여러분들이 간혹 이제 당황스러워서 이제, 이거 어떡하지? 막 고민할 때가 있거든요. 이때는 이제 명령, ED 명령을 쓰시면 돼요. ED 엔터. 저거 오세요. ED 엔터. 이게 이제 문자 편집하는 기능이에요. ED 엔터. 그래서 이제 ED 엔터 치시고 이제 문자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문자 수정. 자, ED 엔터 쳐볼까요? ED 엔터. 그 다음 클릭. 자, 여기는 숫자 1번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품번이 들어가요. 품번 들어가고, 커버 들어가요. 커버. 그 다음 여기는 재료, 재질 S45C. 그 다음에 숫자 1번 됐고, 여기는 놔두세요. 이건 어차피 입력할 건데 미리 비워두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는 품번, 그 다음 품명, 그 다음 재질, 그 다음 수량, 그 다음 비교, 그 다음에 여기는 투상도 들어가고, 투상도, 그 다음에 삼각법, 그 다음에 여기는 척도, 그 다음에 여기는 1:1, 그 다음에 구조물 명칭.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칸이 작아가지고 이렇게
두 줄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여기 오른쪽에 보면 자 모양 있어요. 자, 여기 자 모양 확인해. 자, 이 자가 꺼져 있으면 안 되고 자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여기 다이아몬드 형상이 있죠. 얘를 자꾸 잡아 끌면 돼. 이렇게 잡아 끌면 이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요게 켜져 있어야 돼. 그 대신에 자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잡아 끄시면은 여기 조절이 가능해요. 이렇게 해서 크기 조절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름, 그 다음에 일자, 그 다음에 도번, 여기는 여러분 회사명이 들어갑니다. 회사명.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뭐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회사명. 그 다음에 이름 김진, 여기 보면 그냥 홍길동으로 합시다. 홍길동. 그 다음 날짜, 오늘 날짜 적으시면 되겠죠. 뭐 2019.06.25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고, 도번은 뭐 A 뭐 쉽게 막 시작될 거예요. A 뭐 0, 뭐 1, 2, 3, 5 이렇게 막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여기까지 끝나셨으면은요, 저장하세요. 저장은 어떻게 하냐, 아까 제가 알려드린 거 있죠. 도면 템플릿 저장하는 거 다 했으면은요, 여기 저장하시는데, 저장은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가셔가지고 파일 유형을 도면 템플릿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A3죠. A3로 해가지고 저장하시면 돼요. A3, 그 다음에 저장, 그 다음 확인.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도면 그리실 때 파일에 새로 만들기 가셔가지고 A3 선택해 주시고 불러오시면 이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나눠드린 연습 도면을 이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려진 도면이 저한테 날라와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